꼭 봐야 할 공시 알아보겠습니다. 로엔나 경제연구소 김태성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꼭 봐야 할 공시 베스트 3는 최근에 단골로 올라오고 있는 섹터입니다. 보시죠. 디바이스 ENG에서 공시, 수주 공시가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 1시 47분 구간에 나왔고요. 주가는 반등을 시도하다가 현재는 보합권으로 다시 밀려나 있는 모습입니다.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 수주가 또 나왔는데요. 이 기업 좀 기다리셨다가 가지고 오셨나 봐요. 네, 일단 직전에 나왔네요. 디바이스 ENG 같은 네.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공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시장에 있었는데 오늘 때마침 이제 수주 공시가 나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일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제가 가지고 나온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디바이스 ENG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사업군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반도체 세정 장비 쪽, 두 번째는 이 OLED 패널 디스플레이 쪽 세정 장비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역시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반도체 IT, 특히 이제 그 안에서 장비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다 보니 섹터 전반적으로 강한 힘, 그래서 이제 디바이스 ENG도 계속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디바이스 ENG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반도체 장비 쪽보다는 바로 이 OLED 쪽 세정 장비를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가장 큰 이유는 삼성전자의 OLED 투자 소식, 또 LG전자의 QLED TV 흥행 소식 때문에 이제 올라왔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반도체 이 검사 장비, 세정 장비 쪽보다는 역시나 OLED 쪽 장비로 분류되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 디바이스 ENG입니다. 일단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LCD 이제 패널에서 지금 이제 OLED로 넘어가는 지금 시점에 있는 우리 산업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LG 디스플레이처럼 다시 한번 바닥을 짚고 큰 시세를 낼 수 있는 충분한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계속된 공시라고 한다면 역시나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는 모멘텀도 있고 실적도 뒷받침되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디바이스 ENG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은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네. 거래가 많이 없는 상황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시장의 수급을 다 가져가다 보니까 개별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디바이스 ENG 같은 경우에는 61선이라고 하는 차트의 중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차 전 고점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13,000원 영역대까지 돌파를 해주려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바이스 ENG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며 이번에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 고점인 13,000원대를 목표가로 잡아가시고 13,000원대가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난 4월 달에 기록했던 최고가 15,000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디스플레이, 특히 이제 OLED 쪽은 단기적인 시선보다는 중장기적인 시선으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단기 시세를 노리시는 분들보다는 조금은 중장기 시선을 좀 노려보는 그런 투자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올라가는 것만 생각할 수는 없죠. 진입을 했는데 밀렸을 경우에는 지금 1350원인데 9,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전 저점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9,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현금화 하시면서 다시 한번 진입 자리를 노려보시는 것이 가장 좋고 일단 오늘 종가로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나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LG 디스플레이도 잠깐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장기적인 주가의 바닥을 형성했다라고 판단하시나요? 일단 제가 감히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이제부터 예. LG 디스플레이는 조금은 이 변화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LG 디스플레이 생산 라인을 예전에 이제 계속해서 썼던 LCD를 고집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제 LCD 라인을 조금 뜯어서 OLED 라인으로 지금 개선을 하고 있다. 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그런 네.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 여기서 더 빠지지는 않고 좀 바닥을 짚고 다시 한번 시세를 낼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노트북부터 시작해서 모바일 또 새로 출시되는 폴더블 폰 등
새로운 모델들에게는 이제는 LCD보다는 OLED의 수요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조어가 나오더라고요. 소부장이라고 해서 소재 부품 장비 쪽입니다. 새로운 시작점이 만들어지고 있는 OLED 쪽에 특히 장비 그리고 소재 국산화도 또 새로운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향후 관련주의 실적이 굉장히 주목되고 있고요. 700억 시가총액을 가리키고 있는 디바이스 ENG 같은 경우도 OLED 세정 장비 쪽에 대한 움직임 주목을 하면서 오늘 종가 매수 권하고 있고요. 13,000원 1차, 2차 15,000원까지 목표 주가, 손절가는 9,000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지력이 필요한 구간 9,000원이라고 합니다. 꼭 봐야 할 공시 베스트 2 보시죠. 냉탕, 온탕을 오가고 있는 바이오 가운데서 오늘 차바이오텍의 공시가 나왔습니다. 과연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특허권 취득 공시가 나왔고요. 현재 주가는 1.4%의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네, 사실 오늘 차바이오텍이 발표한 공시는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기 위해서 차바이오텍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HLB가 임상 3상을 성공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지만 예전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을 시장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1, 2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대장주가 임상 3상이라든지 임상에 대한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는 뉴스만 나오면 뭐 이유도 묻지 않고 제약바이오 포함되어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딱 좋은 소식을 낸 HLB만이 나홀로 지금 강세이고 나머지 제약바이오는 그다지 따라가지 못하는 선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실적이 좋지 않다 보니까 환기주의 종목으로 지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테마주에 지금 익숙해져 있는 거의 뭐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를 지나다 보니까 3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부분을 잠깐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또 3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가 되었는데 네. 그럴 때 이제 가장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바로 임상과 관련한 뭐 이렇게 임상 성공한 HLB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임상이 전부가 될 수 있는 이 신약 관련 기업들은 실적 시즌에는 실적이 좋지 않다 보니 주가가 오히려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는 경우가 많은데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또 올해 계속해서 적자가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 또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차바이오텍과 같은 제약바이오 지금 최근에 이제 HLB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올라오면서 제약바이오 다시 한번 반등세를 주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에 누구보다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을 보시고 들어가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약바이오 안에서 만약에 그럼 접근을 해야 한다면 저는 차라리 바이오시밀러 쪽 눈에 보이는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이 약을 파는 기업들이죠. 쉽게 말하면 셀트리온 삼형제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미약품 이런 쪽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지금은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고르게 상승을 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니고 선별적으로 좋은 기술력만 갖고 있는 기업만 상승을 하니 이런 차바이오텍처럼 평소보다 낮은 가격에 있어서 지금 접근을 해봐야지 하는 역발상의 이 포인트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주 예측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강조해 주시면서 바이오 시밀러를 대안으로 꼽아 주시면서 또 한미약품까지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접근을 지금 하신다면 수익률을 짧게 잡으셔야 되나요? 제약 바이오는 일단은 조금 짧게 잡는 게 좋습니다. 네. 아무래도 실적 시즌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두 가지 컨셉을 잡을 수 있겠죠. 제약 바이오 들어가서 짧게 트레이딩을 하는 것 혹은 제약바이오 안에서 시총 상당 종목들, 이제 움직임이 조금은 덜한 종목들에 들어가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총 상위 바이오주를 주목해서 살펴보자는 의견 나오고 있고요. 단기 전략 세우고 있습니다. 꼭 봐야 할 공시 베스트 1 보시죠. 엑시콘의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공시 오늘 오전 10시 19분에 나왔습니다. 주가는 발표 이후에 상승폭을 쭉 키우다가 또 이것을 모두 반납하고 마이너스 5%까지 현재 하락하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검사 장비는 우리에게 익숙한 기업입니다. 일단 최근에 계속해서 잇따른 수주 공시가 좀 많이 없었는데 또 오랜만에 삼성전자와 또
또 수주 공시가 나타나면서 오늘 굉장히 이제 장 초반에는 좋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또 강한 차익 매도 물량과 실망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앞서 어떠한 이야기를 드렸냐면 우리가 이제 최근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지 남북경협주 또 유가 관련 또 이제 화장품 관련 이렇게 테마주들에 조금 집중을 하다 보니까 3분기 실적 시즌이 벌써 왔다라는 것을 좀 잊었던 것 같습니다. 이 3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앞으로 신규 수주가 계속되는 기업 그리고 전분기보다 외형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 또 이제 실적이 흑자로 돌아서는 기업들에게 굉장히 또 수급이 쏠릴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엑시콘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횡보를 하면서 계속된 수주 공시와 함께 이 메이저 수급에 이제 집중도가 좋습니다. 기관의 수급보다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금 연일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바로 엑시콘의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엑시콘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요. 우선 지금 오늘 이제 공시 이후에 엄청나게 큰 장대 음봉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붙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 이제 붙어보는 것이 좋냐? 바로 5,5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횡보를 해준다면 5,500원에서 5,700원 매수 밴드 안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진입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고요. 그 가격대에 내려왔을 때 붙으신 분들, 이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는 짧게는 8,000원, 길게는 10,000원까지도 저는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시장 여파로 인해서 조금 더 강하게 조정을 받으면 아무리 8,000원에 붙은 매수 물량이라 할지라도 7,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현금화 전략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사자라는 이야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5,500원에서 5,700원 사이에 내려오면 매수를 하시면 되고 손절가는 제가 잘못 말씀드렸군요. 손절가는 5,000원을 제시드리겠고 목표가를 8,000원과 10,000원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절 말씀해 주시는 줄 알았어요. 5,500원 지지해서 올라갔을 때 7,000원이면 다시 팔자라는 말씀이신 줄 알았는데 5,000원의 손절가 제시하고 있고요. 5,500원 지지 이후에 횡보했을 때 진입 가능하다. 목표 주가는 1차 8,000원, 2차 10,000원 선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엑시콘까지 알아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